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웅찬 하이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 미국 CPI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다음 달 FOMC 금리 동결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결국에 이제 다음 주에 FOMC 의사로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일단 CPI가 그래도 우려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하반기의 CPI, 그러니까 물가가 아무래도 상반기보다 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지금 유가도 많이 오르고 가솔린 가격은 더 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들 분명히 부담스럽고 기저효과도 상반기에는 쭉 내려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온 CPI가 그럭저럭 괜찮았었던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서비스라든지 중고차 가격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반기 내내 물가를 좀 걱정은 하고 가야 될 거예요. 기저효과랑 예. 유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안정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추가 9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상당히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FOMC 그런 의사록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금리나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게 시장에서 또 새로운 문제지 않습니까? 예. 특히 어제는 30년 채권 미국 국채 입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미국 정부가 재정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재정 적자가 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사실 또 피치가 또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실 예. 당장 이게 미국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다음 주에 뭔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당장은 이제 좀 급등한 그런 금리가 장기 금리가 안정되는지 그런 걸 또 확인하는 게 또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이슈 가운데는 또 어제였죠. 이 중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이 여행주와 화장품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중국하고 사업 관련된 곳이 많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곳도 많을 텐데 이 중국발 훈풍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너무 좋은 일이죠. 다행이고 그렇죠. 또 주가도 어제 오늘 또 많이 이제 환호를 하면서 그쵸. 올랐던 것 같아요.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중국과의 이런 관계, 이런 무역, 이런 이제 관광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사드 때부터 사실은 이제 관광이 맞습니다. 쭉 이제 단체 관광이 이제 중단이 됐었고 그러다가 코로나를 또 이제 겪으면서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의 하반기 이제 소비 같은 것도 약간 걱정은 되는데 그 부분에도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식 입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관련된 주식들이 우리가 2010년 중반 때부터만 해도 밸류에이션이 되게 많이 확장돼 있어서 그런 성장주로 주목을 받았다가 수년간에 걸쳐서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이 되면서 많이 소외를 받았고 올해 특히 또 상반기에 살짝 리오프닝 기대를 했었다가 또다시 중국 별로 안 좋나 보다 하면서 다시 이제 또 꼬꾸라졌던 부분들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많이 갈 그런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한국, 인도, 일본 이런 국가들 전반적으로 관광을 수십 개국을 전부 다 단체 관광을 싹 풀어냈거든요. 그걸 다 허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국의 규제 완화라든지 또 미중 관계 개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연장선상에서 좋은 그런 신호들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좀 장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기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국발 훈풍은 조금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제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 투자 제한 행정 명령을 서명을 했습니다. AI라든지 반도체, 양자 역학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국내 영향 어떻게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정부로서는 일단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AI라든지 양자 컴퓨터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스타트업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은 예전부터 다 알고 계시지만 맞습니다. 첨단 쪽에 대해서는요 계속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양국 관계가 조금 개선된다 하더라도 AI 이런 쪽 첨단 반도체 미세공정 이런 것들을 절대 안 풀어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아예 기대를 접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중 관계가 그래도 뭔가 옐런 장관이 방중한 이후로 조금씩 또 개선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뭔가 투 트랙으로 간다 그래서 이런 그 첨단 기술 부문은 절대 안 풀어준다 하면서도 다른 레거시 부문은 풀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를 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뭐 그런 관련된 쪽에서는 예.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오히려 기대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또 체크해봐야 되겠죠. 이 최근 들어서 또 시장 흐름을 보자면은 또 AI나 이 제약 바이오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화장품주도 그렇고 이제 2차 전지 이후에 이 주도주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 연구원님 보시기에 주목할 업종 어디로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코스피 증시가 거의 한 6월 초,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2,600 내외에서 사실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조금 이제 밀려서 끝났습니다만, 예. 뭐 2,600 좀 이제 2,700 그쵸. 조금 갈 것 예. 같다가도 또 이제 2,600이 지금 두 달째 지금 맞습니다.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변동성 박스권 장세가 거의 두 달 동안 유지되었고 이게 좀 계속 좀 더 갈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섹터 로테이션만 되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계속 체이스를 하려고 하면 고점을 잡거나 이제 올라간 거를 체이스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성과가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네. 잘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저도 뭐 잘하시기를 또 기원을 하겠습니다만 또 이제 고점에 잡으면 그럴 안 좋을 그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소외받았던 쪽에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회를 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우리가 좀 더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가 작년에는 디펜시브 그러니까 방어 스타일이 1년 내내 올랐어요. 예. 미국의 방어 스타일 작년에는 뭐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소매, 판매 이런 쪽 위주로 올랐다가 예. 올해는 이제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가 올랐고 올해의 경기 민감주의 대장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엔비디아 반도체 관련주이 쭉 오르다가 올해 한 7월, 8월쯤부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예. 미국에서도 헬스케어가 다시 올라요. 그래서 지금 대장주가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그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쪽 헬스케어가 이제 뭔가 새로운 약들 이제 뭐 이제 살 빼는 약들 개발하면서 뭐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을 바뀌고 있잖아요. 예.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헬스케어도 계속 좋을 것 같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쪽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상반기에 좋았던 그런 기술주 미국 기술주와 같이 갔던 그런 주도들은 조금 힘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약간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다고 하면 산업재 부분도 이제 많이 왔으니까 약간 차익 실현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어쨌든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쪽으로는 한번 눈여겨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순환매 장세 계속되는 가운데 뭐 사실 이제 조그만 테마, 뭐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테마나 이제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이 쏠림 완화되는 가운데 그러면 연구원님 보시기엔 다음 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저희는 박스권 장세가 좀 변동성 있는 박스권 장세가 좀 계속 유지될 거라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미국에서 호재가 딱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지표들이 예. FOMC 의사록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미국의 이제 뭐 리테일 세일즈라든지 그런 실물 지표, 중국의 실물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실물 지표가 정말 좋게 나오면 또 금리를 자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렇다고 또 안 좋게 나오면 또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애매하게 나오면서 금리가 안정되는 걸 우리가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가면서 섹터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라든지 조금 방향은 바뀐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디펜시브 방어 스타일로 가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답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인터넷 쪽이나 이제 제약 바이오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반기 기대되는 업종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꼽으시는 게 이제 반도체주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조금 반도체주를 이제 다시 봐야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는 역시나 그럼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하더라도?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면 조금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 2분기 그리고 이제 여름까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네. 이제 TSMC라든지 아니면 이제 애플 실적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디바이스 쪽이 그렇게 많이 IT 디바이스 맞아요. 그렇게 좀 팔리는 퀄컴도 그렇고요. 예. 그런 쪽은 분명히 이제 뭔가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3분기, 4분기 실적에 조금 더
더 확인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분명 AI 쪽은 좋긴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직은 IT 디바이스가 덜 팔리는 부분과 약간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가는 이미 당겨놓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숫자를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아마 우리 3분기, 4분기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웅찬 하이드 투자증권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